네, 안녕하세요. 100%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한번 봐볼 건데, 지금 삼성전자 예견은 했죠. 예견은 했지만 오늘자도 역시 하락이 나왔고, 지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자의 하락을 예견할 수 있었던 이유가 3분기 실적 발표 때문이죠. 3분기 실적 발표를 8일 날 예고했던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짙은 게 사실이에요. 사실 지금 D램의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면서 D램의 가격이 좀 많이 하락을 하게 됐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의 물량 공세가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매출에 좀 지대한 타격을 주게 됐고, 그런 만큼 이번에 하이닉스에게 좀 반도체 톱의 자리를 내주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좀 현실화가 되면서 좀 주가가 좀 계속해서 내려앉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맞아요.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게, 일단은 내일 결국은 열어봐야겠지만 일단 하이닉스가 조금 앞서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는 게, 결국 고대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HBM 시장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 실적에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을 추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일단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8조 1262억, 6조 7679억으로 전망되는 만큼 예측대로라면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보다 최소 4천억 원, 최대 1조 5천억 원을 앞서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영업이익 1위, 매출 1위도 삼성이 아닌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을 많이 표출하고 계신 건 맞는데, 일단 우리 아무리 삼성전자 하더라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HBM 늦었어요. 발빠르게 따라가지 못했고, 결국은 지금 5세대 HBM에 대해서 8단, 12단 지금 모두 퀄 테스트 중이다라는 얘기 나왔지, 퀄 테스트가 통과를 하지 못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 일단 HBM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그런 만큼 이 HBM 사업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5세대 HBM에 대해서 8단, 12단에 대해서 퀄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 메인 벤더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세컨 벤더까지는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HBM 매출이 드디어 조금 강하게 잡히기 시작할 거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우려감이 선반영되고 있는 상황인 건 맞잖아요. 왜냐,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삼성전자 이번 3분기 실적 안 좋을 거다. 그런 만큼 이 우려감의 매도세를 지금 계속해서 6만원 밑에서 받쳐주는 매수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선반영이 모두 됐지만 지금 매수세가 받쳐주면서 6만원은 깨지지 않을 거란 걸 자꾸 시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뭐예요? 일단 7일 그리고 내일 8일까지 6만원을 지킨다. 여기가 제일 강한 저점입니다. 그런 만큼 여기부터 우리는 지금 매수를 해가면서 우리의 지금 잘못된 매수 타점들, 그리고 내가 추가 진입을 할 때 부족했던 물량들을 메울 수 있는 기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바닥은 다져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 8일까지만 지금 6만원 부근에서 매수를 추천드리는 게, 일단은 8일까지 여길 지킨다라는 것 자체가 여기 이상 절대 안 깨진다라는 반증이기도 해요. 사실 이거 생각해보면 삼성전자 이렇게 무거운 주식인데 막말로 진짜 많이 시가총액이 증발했지만 아직도 360조입니다. 솔직히 현실적으로 이 삼성전자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은 없다는 거 아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철저하게 우리가 심리가 반영된 차트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건데, 이 심리적으로 지금 6만전자 깨지길 모두가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런 만큼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이 이후에 여기서 횡보를 하면 어쩌지, 회복을 하지 않으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 이 역시도 일단 우리 생각해야 될 게, 결국은 엔비디아는 벤더사를 차별을 해요. 결국은 지금 우리 5세대 HBM 가지고는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와의 간극을 좁힐 수는 있어도 추월은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 지금 HBM에 대해서 최대 고객사는 결국 엔비디아일 수밖에 없고, 이 엔비디아가 메인 벤더와 세컨 벤더, 서드 벤더까지를 좀 차별을 많이 두거든요. 발주 물량에도 차이를 주겠지만 중요한 건 단가 차이를 둔단 말이에요. 그런 만큼 삼성전자의 승부처가 6세대 HBM이다 라고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결국은요, 메인 벤더가 되기 위해선 뭐 해야 돼요? 최초 양산이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퀄 테스트를 통과를 해서 일단 벤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첫 번째겠죠.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우리가 8단, 12단에 대해서도 진행은 할 거예요. 다만 HBM4에 좀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나오면서 일단 TSMC에서 온 인재들을 대고 고용을 하면서 부사장을 필두로 해서 일단 지금 HBM4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승부처인 게 일단 HBM4 삼성전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자간섭의 문제예요. 이거 늘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양자역학상의 전자는요, 전자 레벨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일자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한 레벨당 이렇게 도약을 하듯 움직여요. 이걸 우리가 양자 도약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뭐 우리가 일반적인 전기를 사용하거나 이럴 땐 의미가 없는데, 이게 나노 공정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자, 일단 칩이 있다라고 하면 무수히 많은 회로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도약을 하듯 움직인다라고 하면 여기 이쪽으로 입력 신호를 줬는데 이쪽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자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입력한 건 이건데 출력이 이걸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 심각한 오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공을 들이는 게 반도체 업계에서 나노 공정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회로 설계랑 절연체, 즉 전자가 통과하지 못하는, 도약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절연체가 좀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소리는 뭐예요? 일단은 HBM4는 입출력 단자가 2048개요. HBM 5세대까지는 1024개고요. 즉 2배 많은 회로를 건설을 해야 되고, 이 2배 많은 회로는 더 많은 전자간섭 확률을 일으키게 되고, 그럼 절연체부터 회로 설계까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만큼 지금 SK 하이닉스가 12단에 성공을 하면서 앞선 기술력을 갖고 있다가 아니라 이 제품과 이 제품은 사실상 다른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5세대 HBM까지는 일단 베이스인 기본 로직 다이를 설치를 하고 그 위에 층수를 두는 이런 방식이면 뭐예요? 결국은 스탠다드, 스테레오 타입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HBM4부터는 달라요. 우리 뭐든지 일단 첨단 과학의 끝은 결국 커스터마이징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AI 기술도 나한테 맞는 기본적인 로직을 설계하기 위해서 AI 학습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고, 그게 고대역폭 메모리 자체도 다르지 않다라는 건데, 이 상황에서 지금 HBM4 같은 경우는 밑에 들어가는 로직 다이가 고객 맞춤형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째서라고 할 수 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로직 다이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 만큼 하이닉스가 하는 행동은 뭐냐? TSMC랑 손을 잡았죠. TSMC가 로직 다이를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위에 층단을 쌓는 구조로 지금 양산에 성공한 건데, 이 문제가 골마지는 게 뭐냐? 맞춤형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데, 만약 삼성은 패키징부터 파운드리, 그 다음에 로직 다이 설계까지 모든 걸 한 번에 할 수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가 유일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지금 결국은 일단은 스탠다드 타입이 당연히 있겠죠. 그 스탠다드 타입까지 빠르게 개발하는 게 목표지만, 이게 빠르게 개발이 안 되더라도 삼성전자는 이거만으로도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결국은 중요한 건 퀄 테스트. 이 퀄 테스트만 통과해낼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 메인 벤더로 격상할 수 있는 중요한 승부처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단은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랑 논의를 할 때 HBM3 12단 구조를 만드는데 성공을 한다면 메인 벤더의 지위를 보장하겠다라고 말했는데, 결국은 이번에는 메인 벤더의 지위를 SK 하이닉스에게 내주게 됐지만 HBM4부터는 다를 거라는 거예요. 즉 일단은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달라지기 시작할 거다라는 걸 말할 수 있는데, 일단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돼요. 3분기 4분기 힘들어요. 힘든데 일단은 우리 4분기에 기대할 수 있는 거는 퀄 테스트에 대한 내용이고, 이 퀄 테스트가 실질적으로 수익을 얻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엔비디아와의 접점을 만드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일단은 통과되는 대로 일단 엔비디아와 본격적인 벤더로서의 편입이 된 만큼 그걸 기점으로도 상승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일단 빠졌던 것만큼 강렬한 하락만큼의 강렬한 상승이 나오진 못하겠지만, 일단
회복세로 돌아선다라는 거는 확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 회복세가 더디면 더딜수록 오히려 우리한텐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우리 솔직히 말할게요. 뭐 삼성전자가 단기간에 30% 40%의 엄청난 수익을 얻었으면 하고 해서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우리 중장기적 관점으로 꾸준한 수익, 계속되는 수익을 얻고 싶어서 투자하는 만큼 이번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결국 삼성전자 폭등 한 번은 나와요. 언제? 2025년에 HBM4를 선점하게 된다라고 하면 SK하이닉스가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던 걸 삼성전자 똑같이 보여주게 될 텐데, 우리가 이게 나오기 전까지 정비를 할 시간을 벌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매도 타이밍, 이때도 적어도 이 세 번의 구간에서 모두 매도를 하지 못해서 손실을 크게 보고 계신다. 그러면 지금 평단가를 낮춰가면서 조금씩 투자를 하면서 우리의 평단가를 유의미하게 낮춰서 다시 수익으로 계좌를 전환할 수 있는, 정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지금 계속해서 내려오는 주가다 보니까 물량을 담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다고 했을 때 부족한 물량을 우리 강하게 채워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만큼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자 중에 일단은 오만전자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무조건 매수 준비하는데,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일단 제가 말씀드렸죠. 8일까지는 좀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하면 뭐예요? 지금 우리 최대 볼 수 있는 거 59,000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를 생각을 하고,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야금야금 매수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평단가 낮추고 효율적으로 물량 모을 생각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점진적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리는 구간이 두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매물대 모여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8만원 넘었을 이 구간대에 강한 매물대가 남아있는 만큼 이 공간에선 무조건 걸리고 소화하고 넘어간다라는 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 있냐? 이 구간에선 일단은 고점 신호 나오면 매도를 하고, 눌렸을 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하면서 덜었던 비중을 채워가면서 차익 실현분 모두 챙겨가면서 올라갈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이 공간에서 최대한 평단가 낮추고 물량 모아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없을 저점이에요. 지금 뭐 중장기적으로 봐도 결국은 88,000원 다시 회복할 수밖에 없어요. 9만전자 가겠죠. 9만전자 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 매수를 하시면 50%의 수익이 나오는데, 삼성전자에서 50% 수익? 사실 모든 악재가 겹치면서 좀 많이 내려온 삼성전자인데 그만큼 강력한 기회다라는 거고, 그런 만큼 오늘자부터 해서 오늘 내일만 딱 정확하게 매수를 하셔도 올라가는 흐름에서 기분 좋게 주식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만큼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얼마나 담아가면서 내가 비중 관리하고 리스크 관리해가면서 타점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분명히 올라가면서도 이렇게는 못 올라갈 거예요. 분명히 완만한 N자를 그리면서 올라가게 될 텐데, 이 상황에서 이 기울기의 흐름에 대해서 모두 대응하고 최대한의 수익을 보고 싶은데 내가 이 대응 방법을 모르다 보니, 혼자 하다 보니 좀 한계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세요. 010-4892-9671로 삼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우리 이틀만 매수 타점 집중할게요. 일단 내일까지 6만원 안 깨지고 종가상에 마감한다. 이제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되는 건데, 그 전까지는 좀 분할 매수로 좀 강하게 매수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할게요. 그 이후에 올라서는 흐름에서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21선 부딪히고 소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의미한 고점 신호 안 나온다라고 하면 홀딩하고 이거 소화 기다렸다 올라가는 거 기다릴 겁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일단 매도 타점, 고점 신호 나오면 무조건 매도할 거고, 저점 신호 나오면 무조건 매수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울기 모두 이용하면서 우리 수익 볼 건데, 비용 드는 건 없어요. 무료인 대신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삼성전자에 대해서 너무 우울하게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전 반대로 말하면 그래요. 어차피 D램도 아직까지 세계 1등이에요. 그런데다가 DDR5의 매출은 압도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요. DDR4예요. 한 시즌 지난 램이라고요. 그런 만큼 매출의 타격은 이때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게 첫 번째고, 그러고 나서 결국은 우리 HBM의 시대죠. 이 HBM에 대해서도
강력한 승부수를 던진 삼성전자인 만큼 다른 건 몰라도 메모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1위 탈환을 위해 총력전을 할 삼성전자인 만큼 지금 상황 인정은 하셔야 돼요. 안 좋은 상황이에요. 많이 내려앉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어차피 올라갈 종목인 거 알면 지금의 저점이 굉장히 큰 기회다라는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이 오르는 흐름 내가 다 가져가면 그게 수익이 얼마예요. 이 준비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준비가 너무 어렵다, 도움이 필요하다, 혹은 혼자 하다 보니까 불안하니까 같이 하면서 조금 안전하게 주식하고 싶다, 저한테 문자 주세요.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위해서 좀 선물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어떤 선물이냐고 하면 라이브 방송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언제마다 아침마다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라이브를 하고 나서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좀 발빠른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뿐만 아니라 제일 많이 고민은 그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 주식하면서 왜요? 수익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수익 보려고 하는 만큼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내냐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좀 내가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가, 이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장 시작 전에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좀 분석도 해드리면서 또 종목 같은 경우 진짜 좋은 종목 있다라고 하면 제가 보통 추천을 많이 해드리는데 이게 좀 호응이 좋아서 같이 참여하셨으면 하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밤새워 가면서 분석도 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기업 탐방도 가면서 준비한 종목들이에요. 그런 만큼 목표가 뭐 5% 10% 상승하는 거 가지고 말도 안 해요. 기본적으로는 상한가 한 번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못해도 2번, 3번, 2연상, 3연상 정도는 나오는 재료들로만 추려서 추천을 드리는데 이게 굉장히 주주님들한테 호응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여하셔서 발빠르게 대응도 하시고 종목도 받아가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라이브 했던 영상을 자 한번 보여드리면 해서 오늘은 라이브 마치도록 하겠고요. 참여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을 예정이거든요. 그런 만큼 오늘자도 굉장히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 저번 하이트론처럼 큰 상승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유의할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지금 8시 11분이니까 시외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 구간을 좀 확인해 주세요. 어느 구간이냐면 지금 제가 표시한 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을 넘어가야 돼요. 9,300원 넘는다. 무조건 매수하세요. 지금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더 밑으로 흘렀다가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구간 넘어가면 상승 확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미 매집은 된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강한 상승 나올 거니까 이번에도 준비하셔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종목 이름이 영풍정밀이거든요. 영풍정밀이자 영풍정밀도 제가 말씀드렸고 아까 하이트론 얘기 나오길래 하이트론도 영상을 보여드리면 만큼 말 오늘쯤 정도 안에 강한 상승 나올 겁니다. 그 신호로 지금 강한 매집 신호 나와 있고 저점 다지는 중인데 이거 정말 오늘자 안 잡으면 후회하실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시예요? 몇 시죠? 8시 20분이네요. 20분이면 아직 장 시작하기 전이니까 장 초반부터 일단 바닥 다진 거 확인했어요. 이 구간 밑으로만 안 내려오면 무조건 매수하세요. 무조건 매수하면 큰 수익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냐라고 하면 하이트론이거든요. 자, 보여드린 대로 지금 9월 6일에도 9월 12일에도 지금 각각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하이트론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요. 여기 보시면 제가 6일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6일 이후에 지금 9일부터 해서 월요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상승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정말 큰 수익 보시면서 주주님들 좋아하셨고 영풍정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영풍정밀 이날짜였죠. 10일날 아침에 추천드렸네요. 사실 이거는 그 조금 전부터 추천드리긴 했어요. 그런데 큰 상승 나오고 아직도 상승 중이죠. 그런 만큼 매도 타점 제가 잡아드리면서 좀 큰 수익 가져가신 분들 많으신데 이렇듯 정말 매일매일 밤잠 줄여가면서 열심히 분석하고 탐방도 하고 준비했던 종목인 만큼 자신있게 좀 추천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만큼 우리 주식에서 제일 걱정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새로운 어떠한 종목을 들어가야 될지 이 두 가지가 사실 메인 핵심이잖아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라이브로 참여를 하면서 모자란 대응들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알아가시고 종목과
같은 경우도 어떤 종목이 정말로 큰 상승이 나오는지, 내가 이거 담아서 수익 나올 수 있는지 확실한 종목들만 준비해서 늘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장 내일부터라도 라이브 참여하셔서 받아가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방법은 간단해요. 제 번호 010-4892-9671로 선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꼭 선물이라고 보내주셔야 라이브 방송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 만큼 주식 오래 하시면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타점과 타이밍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그런 만큼 좀 발빠른 대응하기 위해서 항상 고민이고, 혼자서 대응하다 보니 너무 힘들었다, 혹은 지금 현 상황에서 좀 좋은 수익 보고 싶은데 어떤 종목 들어가야 큰 수익 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모두 연락 주시면 제가 라이브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